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임자라는 평이, 야권에선 정치 편향성을 가진 하자투성이 후보라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사히 청문회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5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들은 사과부터 하며 자세를 낮췄는데요. 두 분 모시고 전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검찰을 탈바꿈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법무부 차관은 범죄 혐의가 이미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난 피의자이고, 검찰총장은 또 수사 대상자이고,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법률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이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만한 모양이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반응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여당 쪽에서는 적임자다, 야당 쪽에서는 하자투성이다,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이렇게 그 극과 극의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이분이 지속적으로 총장이라든가 장관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좀 유능한 측면이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조국 장관이 사퇴했던 시점인데 그 당시 이제 장관 권한 대행되었습니다. 권한 대행하는 와중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 법무부의 이제 직접 수사권 폐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사실 큰 개혁이 있겠습니까? 정권 말기에 이제까지 추진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여당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야당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 김호수 후보자의 이제 지난 행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내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법무차관으로 세 분의 법무장관을 모시면서 했던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고 경찰에게 거의 수사권을 주면서 6대 범죄에 제한해서 수사권을 갖도록 했는데, 지난 부동산 투기 때도 보면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이 검찰개혁 때문에 지장을 받은 적도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의 셀프 황제 소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정말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 방향은 잘못됐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분이 담당하게 될 어떤 개혁이, 그러니까 남은 검찰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아직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좀 크게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는 이력에 대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동안의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부대변인 일단 지금 쭉 관련된 이력이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고 그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신 거죠? 저는 이분이 흔히 하는 말로 친정부 성향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부분들, 이 여당이 추진했던 공수처에 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다음 검경 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은 당시에 있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에 의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평양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처럼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나와서 정치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치적 평양 아닌가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면은 또 여기 뭐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장님도 나와서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서 약속하시죠.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죠. 정부의 개혁 방안과 동의했다고 해서 그분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인물은 원래 아니에요. 행보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 평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부평은. 다만 이제 그동안 행보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뭐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그 당시 열심히 하던 때였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기능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수사팀을 만들자, 지휘권을 배제하고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검찰 수장으로 가게 되면 뭐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수사 기능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검찰의 6대 수사 범죄 중에 선고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고 범죄가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선고 국면이에요. 그럼 이분이 공안 사건을 총괄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야권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검찰의 안정을 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법무차관 또 장관 권한대행일 때 검찰의 안정을 추구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제 후배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검찰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검찰 조직을 뭐 추스릴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검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됐다고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그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야당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정도라든가 공직 사회의 발전 정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 당시의 수사 문제는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과의 껄끄러운 관계니까 오히려 피해 있는 것이 수사에 좀 객관적인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검찰총장을 보는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장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의 장이거든요. 직접 수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의 검사 동일제 시절의 사고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뭐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 나름대로 또 배려해서 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좀 변명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이 온화한 평이 있어요. 온화하고 뭐 되게 성격이 좋다는 평이 있는데 그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 권한 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한 거예요. 행정각부의 장이지만. 그리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제청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수장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 편향성 여지가 있다고 해서 2번씩이나 재청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거의 행적이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비춰볼 때 그보다 더 훨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총장의 직에 어울리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 그분이 이 직에 과거 행태에 비춰서 이게 어울리겠느냐에 대한 이제 야당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상당히 반영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모든 분의 예상대로 이제 다시 후보 지명이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김호수 후보자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총장 후보 탈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김호수 후보도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좀 수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수사 대상은 아니고 이제 참고인인데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이거는 직업별로 또 뭐 고검별로 충분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총장 지명 그 추천으로 빤하게 거론되는 사람을 이틀 전에 서면 조사한다는 게 뭡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총장 추천 과정에 의구심이 있도록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취지로도 보이지 않는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정치하는 측면도 있고 스스로 독립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찰총장이 친정부 인사라고 해서 이게 뭐 크게 저는 뭐 검찰이 동요하고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한번 우리 한 2년 동안의 기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검찰은 전혀 그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립성을 충분히 누려왔습니다. 누리고 난 뒤에 지금 사퇴하고 난 뒤에 가서 이 대선 후보 나가겠다는 이런 총장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기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역시 대통령의
참모라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수사 대상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수사에 참고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전했을 뿐이다. 참고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수원지검에서 갑자기 이틀 전에 총장 추천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면 질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의견 어떻게 주시죠. 보세요? 갑작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걸로 또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호수 차관이 그 당시에 차관 신분일 때 박상기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출금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이성윤 지검장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도 사실은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같은 사건이에요. 거기에 서면 조사든 아니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또 총장 후보자께서 또 조사를 어쨌든 받았어요. 한 사건 갖고 이렇게 세 검증기관, 그다음에 총장 후보자, 더 나아가면 박범계 장관은 사실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다른 사건이지만 이런 재청권자, 검증권자, 후보자가 이렇게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인 분들이 이게 우연이냐? 사실은 검증 시스템의 부재 아니면 인사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 김호수 차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해명을 안 했단 말이죠. 서면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검증할 때 후보자의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겠지만 어쨌든 그때라도 밝혀서 거기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대한민국 법무부와 이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 지휘 라인이 다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이라면은 그냥 대충 저는 청문회 할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퇴진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정도 생각을 갖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하는 청문회 때마다 있는 정치 공세 수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데 그렇다면 김호수 전 차관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검찰총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인 거죠. 이 김호수 후보자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현재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검장으로 승진을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맡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 임명되어야지 그게 이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고요. 기수안배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는 20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23기고 예. 조남관 대검 차장 24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23기예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크게 사실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아마 살리려는 인사를 할 것이고 그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 승진시켜서 대검 차장에 보하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 법원을 검찰을 지휘하는 걸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남관 대검 차장을 현재 위치에 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그때 유임시키는 방안 몇 가지 이제 굵직한 수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다가는 이성윤 지검장은 아마 그 인사를 하시는 것이 김호수 차관의 총장 직무 수행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리를 줄 수 있는 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대변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안 될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김호수 총장이 여당의 이제 강경파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성윤 지검장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이 김호수 총장이 이 차선의 선택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그 반대를 하는 정도로 하고 이걸 가지고 지렛대로 법사위원장 문제를 이렇게 역으로 이제 엮어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식인 정치적 전환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그렇게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야 지도부 간의 상견례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이야기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까지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야당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야당의 중진들이 상임위원장 7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 문제인데 국회 부의장은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상황인데
정진석 의원이 거기에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도 출마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은 원내대표 선거할 때 그런 자리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숙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예측이 되고요. 제가 좀 감히 짐작을 해보자면 7개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받아오고 법사위 위원장은 절충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자리 또는 국회 부의장 자리, 기타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 저는 분위기는? 협상 카드로 내놓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협상 카드로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 법사위원장은 아마 여당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저희가 내놓는다는 게 절대 아니고 야당 추측하신 쪽에서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요구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사실은 1988년 이후에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지나서 이후에도 야당이 갖고 오기로 해서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계기를 삼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여당에서 기존에 제기했던 차기 다음 이제 정부 여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그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한다면 그것이 원칙이 확립된다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7개 선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 야당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주신 거고 그렇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반박을 해주신 거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다음 네. 주제로 좀 넘어가죠. 네. 네,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5개 부처의 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에 후보자들은 사과부터 하면서 몸을 낮췄는데요. 먼저 오늘 청문회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기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올려놨습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한테 사과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별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는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임혜숙 과기부 후보자시죠. 이분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어떤 전문성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 과학기술연구회인가요? 거기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도 해당 공공노조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 좀 공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 부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도덕성 검증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재단의 돈을 받아서 이제 공적 기금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해외 학회 활동을 갔는데 그 학회 활동의 성과가 별로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외유성 학회 활동이고 거기에 가족이 더불어 갔다는 겁니다. 가족이 가서 자녀분들 경비는 본인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편은 같이 투숙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경비 혜택을 본 것이고 자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10여일 정도 되는 학회 활동을 갔으면 또 공적 기금 갖고 갔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박준영 후보자도 좀 문제가 있죠. 이제 거짓말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 행랑을 통해서 그 많은 물품을 들여왔는데 본인이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매된 것까지 몰랐을 수 있어도 갖고 들은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제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짓말 논란 또는 직무상의 청렴성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두 후보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직자 출신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씁쓸하게 봤는데요. 낙마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 공직자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장관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임혜숙 후보자 문제는 가족 동반 학회 참석 문제는 저는
저희가 이제 이 평론하고 이런 입장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뭐 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나 뭐 그 일이 있어서 갈 때 가족 동반한 적이 없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제법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임혜숙 후보자 건으로 그런 좀 관행들 한번 이 고위공직자들과 국회나 이런 데서 좀 싹 한번 없애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역으로 역지사지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뭐 다른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후보자들이 송구하다, 뭐 사과드린다 이런 말과 함께 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아까 그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서는 자비로 자녀 세미나 참석 비용은 자비로 충당을 했다 이런 해명도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 외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도 일단 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정당인이시잖아요. 그분 이제 정당인이시고 행안부 장관도 지내셨지만 어쨌든 당 대표도 도전했던 정말 정당인이시기 때문에 대선 관리쯤의 총리로서는 조금 더 중립적인 인물이 낫지 않았을까. 물론 도덕적인 부분은 큰 부분은 없어요. 라임 관련해서 이제 따님과 사위분이 그걸 가입했다 이런 특혜 의혹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밝혀진 바는 없고 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보다는 총리로서의 그 해당 시기에 맞는 역할이 과연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죠. 야당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앞으로 다짐을 밝히는 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청문회 통과가 야당 협조하에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형적인 엄포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 야당에서 이 총리 이 청문회 이제 보고서 채택 동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유투표 한다면은 찬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걸요. 야당 의원들도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뭐 대선의 뭐 관권선거다 이거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 출신이 총리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야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는 말씀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전국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